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세계 주요 40개국의 언론 신뢰도를 평가해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는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인보다 유튜버를 더 믿는다. 참 씁쓸한데요. 이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 언론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죠. 알고리즘에 따른다는 포털 뉴스 편향성을 개선하고 정치적인 독립성을 담보받지 못했던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 구조를 바꾸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주수진 교수님,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라 네. 저희가 스튜디오를 모시지 못하고 계속 전화 연결을 하다가 네. 예, 오랜만에 뵈니까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 미디어 비평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이 항상 그래서 대안은 하면 언론개혁. 네. 최근에 이 언론개혁 이야기가 정치권 주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특위를 출범했던데요. 네. 지난 5월 31일에 민주당이 미디어 혁신특위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 참석 의원들을 보면 평소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의원들로 이제 구성이 좀 됐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김종민, 김남국, 박정, 정필모, 윤영찬 의원 등입니다. 그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의 주요 언론 개혁 과제를 보면 인터넷 포털 뉴스 혁신 방안, 또 가짜 뉴스 대응, 그 피해 구제, 또 미디어 영향력 평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 바우처법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죠. 네. 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규제 개혁 등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적돼 왔던 여러 현안들 다 들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다 다룰 수 없고 오늘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주요 언론개혁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개혁안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언론노조에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를 우선시해달라.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단체들에서는 그 정치권에서는 포털을 좀 주요 우선순위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급하다라고 해서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기한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7월 KBS 이사회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해서 방송 3사 이사진 그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모두 언급해 보자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 빼고 해도 될까요? 네. 이게 천이 달라붙죠. 달라붙으면서 막 숨이 확 막히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기한 때문인데요. 7월 KBS 이사회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해서 방송 3사 이사진 교체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와 MBC 그 관리 감독 기구죠. 박문진 이사회 7월에 있고요. 또 9월에 EBS 이사회가 있고요. 12월에 KBS 사장 선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6월 안에 입법이 돼야 이후에 새로운 법에 의한 추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언론노조는 어쨌든 빨리 이것을 적용시켰으면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우선시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정권에 따라서도 계속 변화들이 있었고요. 아주 지난 2017년 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라고 이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방송 제작 자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고 2018년에 국회에 의견서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작년 5월에 국회 임기 만료 시에 자동 법안이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KBS 이사 또 3분의 1 이상의 국민 추천제 선출, 네.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의무, 특별 다수제 도입 여부, 이사회 자율 결정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KBS 11명의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고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또 EBS 이사 9명은 방통위가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그동안 국회 관행에 따라서 여야의 이사 추천권 할당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안에서는 이제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출과 관련된 주요 내용 역시 국민이 참여하는 그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왜 이제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무작위 100인 추천단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에 대한 서류, 면접, 토론 과정을 거쳐 뽑는다라는 겁니다. KBS와 박문진의 이사는 지역 대표 인사 2명 이상, 또 여성 청년 각 1인 포함, EBS는 교육 관련 인사 2인을 넣게 했고요. 공영방송 대표이사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또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은 배제한다. 이런 법안을 이렇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공영방송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정치적 독립성 확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지배구조 개선, 그게 이제 정점에 있는 게 이사, 사장 선임 방식인데 이거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끊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좀 강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 사장 그리고 이사 선출이 이런 정치권 또 방통위 추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 논쟁이 이어져 왔던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정치권보다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서 추천인단을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군요. 네. 자, 여당이 마련한 미디어 특위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거를 그럼 좀 빼야겠구나. 여당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하고 역사적 자료를 이렇게 하시죠, 뭐.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당의 미디어 특위 논의 살펴보기 전에 이게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은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 시기 초기부터 조선방송협회의 재조직을 위해서 일본과 영국 방송협회의 장점을 채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이제 한 논문에 따르면 독립적인 BBC 방송국을 모델로 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 모델을 두고 계속 논의를 한 거죠. 네. 아주 오래된 일이라 여기서 역사적인 변화, 그 정권에 따라서 계속 변화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개혁 방안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학계에서도 논의하는 자리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마련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뽑는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그 대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이 그 지난 8일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또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도 역시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핵심의 정점인 그 이사회 사장의 선임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의견이 또 모아졌고 미디어 특위가 이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6월 안에 입법 마무리한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켜봐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청취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외에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포털 뉴스 혁신이에요. 네. 이 포털의 뉴스 추천이 보수 성향의 뉴스 기사에 편중돼 있다. 또 이렇다 보니 정부 여당의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노출된다는 주장을 일단은 여당 의원들이 좀 하고 있어요. 네. 포털의 추천 기능으로 인해서 뭐 여론이 양극화되는 현상, 이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클릭수 경쟁으로 양질의 기사가 아니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양산되는 거 뭐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제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는 거. 네. 그게 문제인데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미디어 특위는 포털 기사 추천이 일부 특정 언론에 편중되어서 현재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 배열의 공정성 확보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포털 추천 기능을 삭제하고요. 아웃링크로 전환하는 안, 그리고 알고리즘은 검색에만 적용이 되고 뉴스 제공은 이용자 구독으로 서비스하는 방안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공개와 포털 알고리즘 자문위원회 설치 등도 강조를 합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포털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권에 따라서 항상 그 주도하고 있는 정권에서는 상대편에 유리하다, 유리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늘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포털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포털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종속돼가는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포털의 뉴스 추천이 중단되면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언론은 어떻게 할까? 또 소비자는 또 어떨까? 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여러 입장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포털에서 뉴스가 사라지면 뉴스 소비자들은 뭐 불편할 것도 같아요. 네. 네. 포털을 통해서 또 이용자들이 유입됐던 언론사들은 당장 이 수익 구조를 좀 걱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른바 어그로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달아서 이른바 낚시성 클릭을 하게 만드는 그렇게 욕하면서 보게 되는 예, 맞아요. 예, 그런 기사 말고 보다 좀 질 높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언론노동조합이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관련 뉴스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좀 심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관련 뉴스를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50만 회가 넘는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국 동포들은 민주당 찍는다. 오세훈 발언에 거세진 투표권 논란. 이 기사. 네. 이 기사는 이제 당시 중국 동포에 대한 선입견, 뭐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됐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용자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이런 이제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기획, 또 심층 기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탐사, 기획 보도 같은 좋은 품질의 기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기사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클릭을 유도해서 많이 본 뉴스가 되고요. 또 그 클릭 수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언론은 또 그런 기사를 계속 써대고 있는 거고요. 그 뉴스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포털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털이 쓰레기 기사의 향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기사의 그 질적 경쟁이 아니라 클릭수만 쫓는 언론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는 문제 네.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양극화 현상도 심각해지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포털을 통해서 성장한 매체도 있습니다, 분명. 네. 그리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저는 이제 너무 폐해가 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사안이 조금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좀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포털 통해서 뉴스를 보면 네.
이런 기사들 많이 뜨잖아요. 뭐 하루에 3번만 이것 하면 건강해진다. 이것은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어요. 네, 내용이 없어요. 뭘 하란 얘기지?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밖에도 오보 피해 손해배상제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데 네.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정리하자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언론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교수님? 네. 중요한 건 이제는 이제 반드시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공영방송이 정치적인 지배구조에서 독립해야 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더 이상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PD님이 말씀하신 그 오보 피해 손해배상제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름이 조금 바뀐 건데 네. 언론으로부터 피해 입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피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이 스스로 과연 포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스스로 그러한 의지는 있는 건지 네, 그것도 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의지가 발휘되지 않는다면 아마 언론의 신뢰도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요새 뉴스 편집자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게 제목을 어떻게 뽑지? 네. 그거거든요. 그래야 클릭이 많이 되고 그래야 영향력이 있다라는 착각이 빠져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YTN이 해마다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믿고 보는 매체 1위에 올랐다. 좀 자랑인데 이런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매체의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교수님 어디죠? 네. 유튜브. 유튜브래요. 네. 언론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이버.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언론이 왜 달라져야 하는가 그 이유를 묻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정치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언론사와 미디어 소비자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마련됐으면 하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조수진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하신 프로그램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개편 이후 새롭게 출발한 지 한 달 차에 접어드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앤 피플 들어보시니 어떻던가요? 네, 이제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자주 들었는데요. 김혜민 PD가 이제 베테랑 진행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초반부터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개편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요즘은 이제 보다 더 정제된 진행으로 이 프로그램만의 색을 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편 이후에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부분이 그렇던가요? 네, 그 실시간 뉴스 브리핑 코너를 살펴보면 이제 개편 초반에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식의 방송이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오늘의 이슈와 피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이라는 프로그램의 개성을 더할 뿐더러 이렇게 세분화시킨 점 때문에 당일에 나온 사안에 대해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송 내용이 오늘 기억에 남기도 했고요. 네, 계속 이어하셔야죠. 네, 또 이전에는 이제 실시간 뉴스 브리핑 코너 사이에 이제 노래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분위기 환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다소 맥락 없이 노래가 나오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제 현재는 모든 브리핑이 끝나고 노래가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깔끔해졌고 이제 방송 내용에 집중하기에도 용이했습니다. 네, 구성도 한번 살펴보죠. 어떤 코너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진행인의 이슈 앤 피플만의 특색 있는 코너 몇 가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진행자가 이제 기존 진행해왔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가져온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한 가판대 코너가 있고요.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처방전,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다뤄보는 서프라이즈 코너가 이제 모두가 개성이 있을 뿐더러 프로그램 전반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가판대 코너와 이제 희망 처방전 코너에 대해서는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평가를 일축하고요. 이제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서프라이즈 코너를 들으며 느낀 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이제 디지털과 데이터가 중요해진 현 시대 상황과도 매우 부합하는데요. 우리 사회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간다는 것이 신선하고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기획이 이제 아날로그 매체로 대변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6월 2일 수요일 방송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다뤄지는 투자나 부동산 이야기의 이슈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투자와 부동산 사안에 대해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은 실제로 극히 일부일 뿐이며 특정 부분만에 부각하거나 그 분야만을 대서특비라는 이제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언급됐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언론의 문제를 짚어본 것도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 관련한 어려움의 해결 방안이나 지양해야 할 점 등을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던 인터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번 이제 데이터 분석의 취지가 언론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는 것인지 사회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것인지 이제 목적의 방향이 분명하지는 않았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이죠. 이슈 앤 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